우리는 종종 친구나 가족과 속마음을 나누며 편안함을 느끼곤 하죠. 하지만 가끔은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드러내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늘은 젊은이들부터 중년 이후의 분들까지 모두가 주의해야 할 절대로 드러내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말들로 인해 상처받거나 후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돈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민감한 주제입니다. 이번에 보너스를 탔어. 최근에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좀 벌었어와 같은 말들은 잠시의 자랑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이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한통 내라거나 돈 좀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질투나 부러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또한 돈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친척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누군가 돈을 자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돈이 많다며 이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돈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생기거나 심지어는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는 때로는 우리의 친구나 가족마저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현명한 사람들은 돈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돈 자랑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대적 박탈감이나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돈에 관한 이야기는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죠. 돈 자랑은 그 자체로 우리의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일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삼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친구와의 관계는 신뢰와 존중에 기반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친구를 영업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정에 큰 손상을 줄 수 있죠. 예를 들어 친구니까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 라며 영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친구를 단순한 영업 목표로 전락시키게 되며 진정한 우정과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서로를 상품이나 영업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정신적인 연결과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합니다. 친구를 영업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관계들을 해치게 됩니다. 친구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강요하거나 친구라는 이유로 무언가를 기대하는 태도는 결국 그 관계를 어색하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또한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우정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죠. 따라서 친구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긴다면 그들을 영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깊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려면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과 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영업 기회가 아닌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회로 여기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여러분도 친구를 대할 때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중한 보물이니까요. 이제 본론의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과 그에 대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금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친구나 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이러한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던 친구가 갑작스레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은 그 친구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요청에 대해 갑자기 차가운 태도로 대한다면 이는 친구를 실망시키고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의 돈 거래는 하지 않는다는 말이 타당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태도는 때로는 서운함이나 배신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현명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나도 어려운 상황이라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친구의 요청을 거절하면서도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금전 거래에 선을 그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을 할 때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부드럽고 이해심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대해 현명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본론의 네 번째 주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개인 비밀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친한 사이일지라도 이러한 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되돌릴 수 없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깊은 신뢰와 밀접한 관계를 나타낼 수 있지만 그 비밀이 유출되었을 때의 결과는 매우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비밀이 밝혀짐으로써 개인의 명예나 신뢰가 손상되고 심지어는 인간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고 싶을 때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비밀을 공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 와, 만약 이 비밀이 밖으로 새어 나간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비밀을 공유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개인적인 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때때로 필요하고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그리고 누구와 공유할지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비밀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개인적인 안정과 정신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결국 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비밀을 공유함으로써 관계를 강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항상 신중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비밀을 다루어야 합니다. 이제 본론의 마지막 부분,
타인의 비밀 존중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그 비밀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우리의 성품과 인간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타인의 비밀을 말로 전달하는 것은 신뢰를 깨뜨리고 때로는 타인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도덕적 책임입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보여주는 행위이며 이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타인의 비밀을 함부로 말한다면 이는 우리의 신뢰성을 손상시키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에게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때때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비밀이 매우 중대하거나 놀라운 내용일 경우 더욱 그렇죠. 하지만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그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될 때 그것을 무거운 책임으로 여기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으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이 5가지 주제들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행동한다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가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친구나 가족과 속마음을 나누며 편안함을 느끼곤 하죠. 하지만 가끔은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드러내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늘은 젊은이들부터 중년 이후의 분들까지 모두가 주의해야 할 절대로 드러내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말들로 인해 상처받거나 후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돈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민감한 주제입니다. 이번에 보너스를 탔어. 최근에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좀 벌었어와 같은 말들은 잠시의 자랑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이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한턱 내라거나 돈 좀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질투나 부러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또한 돈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친척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누군가 돈을 자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돈이 많다며 이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돈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생기거나 심지어는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는 때로는 우리의 친구나 가족마저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현명한 사람들은 돈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돈 자랑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대적 박탈감이나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돈에 관한 이야기는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죠.
돈 자랑은 그 자체로 우리의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일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삼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친구와의 관계는 신뢰와 존중에 기반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친구를 영업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정에 큰 손상을 줄 수 있죠. 예를 들어 친구니까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 라며 영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친구를 단순한 영업 목표로 전락시키게 되며 진정한 우정과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서로를 상품이나 영업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정신적인 연결과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합니다. 친구를 영업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관계들을 해치게 됩니다. 친구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강요하거나 친구라는 이유로 무언가를 기대하는 태도는 결국 그 관계를 어색하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또한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우정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죠. 따라서 친구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긴다면 그들을 영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깊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려면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과 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영업 기회가 아닌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회로 여기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여러분도 친구를 대할 때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중한 보물이니까요. 이제 본론의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과 그에 대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금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친구나 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이러한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던 친구가 갑작스레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은 그 친구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요청에 대해 갑자기 차가운 태도로 대한다면 이는 친구를 실망시키고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의 돈거래는 하지 않는다는 말이 타당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태도는 때로는 서운함이나 배신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현명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나도 어려운 상황이라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친구의 요청을 거절하면서도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금전 거래에 선을 그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을 할 때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부드럽고 이해심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대해 현명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본론의 네 번째 주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개인 비밀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친한 사이일지라도 이러한 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되돌릴 수 없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깊은 신뢰와 밀접한 관계를 나타낼 수 있지만 그 비밀이 유출되었을 때의 결과는 매우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비밀이 밝혀짐으로써 개인의 명예나 신뢰가 손상되고 심지어는 인간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고 싶을 때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비밀을 공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 만약 이 비밀이 밖으로 새어 나간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비밀을 공유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개인적인 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때때로 필요하고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그리고 누구와 공유할지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비밀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개인적인 안정과 정신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결국 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비밀을 공유함으로써 관계를 강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항상 신중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비밀을 다루어야 합니다. 이제 본론의 마지막 부분, 타인의 비밀 존중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그 비밀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우리의 성품과 인간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타인의 비밀을 말로 전달하는 것은 신뢰를 깨뜨리고 때로는 타인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도덕적 책임입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보여주는 행위이며 이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타인의 비밀을 함부로 말한다면 이는 우리의 신뢰성을 손상시키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에게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때때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비밀이 매우 중대하거나 놀라운 내용일 경우 더욱 그렇죠. 하지만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그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될 때 그것을 무거운 책임으로 여기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으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이 5가지 주제들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행동한다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가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